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12% 상승 마감, 코스닥은 1.14%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뭐 최근에 시황 설명드리고 있는 것처럼 박스권 상단이자 3200포인트라는 저항을 일단은 터치를 하러 가는 모양새고요. 코스닥은 드디어 1000포인트를 이때 한번 맞고 떨어지고 나서 재차 이제 터치라는 모습입니다. 근데 좀 그 소외감 혹은 허탈감이 좀 있을 수 있는 장이죠. 왜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큰 조정 없이 1000포인트까지 찍으러 올라오는 동안에 비교적 뭔가 시장이 재밌었다거나 내 종목들이 뭐 드라마틱한 좀 상승이 있었다거나 하기는 조금 부족할 수 있었던 시장 이 흐름 안에서, 그러니까 지수 자체로는 많이 올랐지만 그 안에서 어떤 뭐 섹터나 종목들이 뭐 이제 주도를 하면서 가는 장보다는 이 안에서 좀 순환매가 많이 돌았어요. 예를 들면은 뭐 여기서부터 뭐 한 여기까지는 IT 반도체로 좀 올려주다가 개인이 따라 붙으니까 매도 치고, 뭐 여기서부터 한 여기까지는 또 한 이틀 정도는 뭐 2차 전지로 올려주다가 따라 붙으니까 또 매도 치고, 또 여기서부터 한 여기까지는 거의 개인이 올려놓은 상황이거든요. 뭐 이 상승 마디 자체가 주도 자체를 외인이나 기관이라는 메이저 세력이 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이번 상승에서는 개인이 좀 캐리하면서 끌고 온 거고, 중간중간에 방향 자체는 조금 더 이제 뭐 외인이 한 번씩 들어오면서 잡아준 건 있죠. 근데 지속적으로 좀 매도하는 모습도 많이 보였다. 그러니까 약간 좀 퐁당퐁당 하루 매수 하루 매도 뭐 이런 식의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런 가운데서 또 지금 한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의 이 상승분은 그동안 낙폭이 굉장히 과대했었던 뭐 코로나 관련주들이나 뭐 바이오 관련주들의 반등으로 인해서 또 지수를 많이 끌어올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이 이제 뭔가 굉장히 수익 내기가 좀 쉬운 그런 장의 형태인 한 두 가지의 주도 섹터가 순환매가 딱딱 돌면서 쉽게 좀 이렇게 지수를 끌어오는 그런 모습은 좀 아니었고요. 뭔가 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딱히 주도 섹터 테마 없이 뭐 여러 가지가 좀 순환매가 돌면서 테마는 제외를 하고요. 섹터로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어지러운 그런 장 상황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수가 언제 지금 1000포인트에 왔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썩 그렇게 기분이 좋진 않은, 지수는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종목들은 별로 그렇게 크게 반응이 없는 뭐 그런 상황 정도라고 지금 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장 초반에 가장 큰 이슈는 SK 이노베이션이랑 LG 화학 게 합의 뉴스가 있었죠. 그래서 뭐 일전에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그 패소하면서 LG 화학보다 좀 낙폭이 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런저런 호재들이 들려올 때 LG 화학보다 훨씬 더 좀 그 반응을 세게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뭐 SK 이노베이션도 요것도 뭐 제가 뭐 요때쯤부터 해가지고 121선이랑 20만 원이라는 가격대는 굉장히 SK 이노베이션에서는 뭐 정말 거저 살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 그렇게 싶을 만큼 싸다라고 한번 언급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20만 원 딱 찍고 멋있게 일단 좀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갭 뜨고 뭐 거래량도 터지고, 여기서 이렇게 뭐 유지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고, 갭을 어느 정도는 매꾸로 좀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LG화학도 뭐 이 정도 가격대는 그냥 꾸준히 좀 지켜주면서 매물 소화하고 추세 돌려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죠. 뭐 어마어마한 호재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 뭐 여기서 바로 이렇게 뭐 쏘기는 좀 힘들 거니까요.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뭐 지금으로서 성장성이 정말 개런티된 산업 중에 2차 전지만한 산업은 저는 뭐 섹터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차 전지는 항상
가장 좀 탑픽 섹터로 보고 뭐 2차 전지랑 반도체 정도요. 요렇게 탑픽으로 보고 지수와 함께 항상 그러니까 지수 상승이 예상될 때 항상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아마 IT 반도체 이쪽 섹터는 꼭 가지고 좀 있어야 될 쪽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 검사 진단 키트 도입 뉴스 때문에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죠. 근데 뭐 이 뉴스 때문에 오늘만 강했던 것은 아니고 이미 지금 코로나 이제 확진자 수가 한 400명대에서 머무르다가 이제 500 넘어서 600, 700까지 갔다가 이번에 이제 주말 동안 검사 수가 좀 줄었을 거기 때문에 다시 이제 한 500명대로 내려왔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저번 주에 많이 강했었던 코로나랑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 비롯한 바이오 관련주들, 치료제 쪽도, 낙폭과대에 의한 반등이 좀 많이 나왔고요. 워낙 또 가격 자체가 싸니까 수급이 좋게 좀 들어왔던 것 같고, 그래서 수가 좀 줄어서 오늘은 좀 약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때마침 또 적절한, 뭐 이제 자가검사 진단키트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은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뭐 가장 상승률이 좋았던 거는 휴마시스인 것 같고요. 이때부터 이렇게 이제 추세를 하향 곡선을 계속 이겨내지를 못하고 있었죠. 이런 식으로. 근데 결국은 뚫어내고 추세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이고요. 시젠도 바닥권에서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진매트릭스 뭐 요 정도 휴마시스랑 뭐 진매트릭스 정도가 좀 강했고요. 시젠도 괜찮았고요. 뭐 진단 키트 관련주들은 뭐 자가 검사 키트 뉴스도 있고 뭔가 좀 앞으로 또 확진자 수에 따라서 시장 반응이 좀 달리를 할 수 있겠지만 반짝 뭐 이렇게 반등 주고 죽기보다는 조금 더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도 보고는 있는데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제가 뭐 이런 역배열권에서 올라오는 애들 막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접근을 하더라도 항상 이런 역배열권에서 올라올 때는 기준봉 뽑고 이렇게 죽는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버텨주는 모습들, 매물 소화를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 접근을 해도 늦지 않다. 항상 좀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역배열권에서 올라올 때 이런 패턴들도 흔치 않게 나옵니다. 역배열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기준봉에서는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이번처럼 이렇게 이제 뭔가 좀 극복을 해가는 모습들 뽑고 살짝 조정 받았지만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려서 매물 소화하는 모습들을 확인하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 휴마시스는 뭐 요 정도 구간에서는 한번 먹을 구간은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뭐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한번 매매해 볼 만은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뭐 예를 들어 드리자면 DPC의 뭐 역배열권에서 나왔었던 이 기준봉 이후에 방금 보여드렸던 휴마시스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패턴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역배열에서 나온 기준봉에서는 항상 이런 모습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매물을 소화하면서 위로 방향을 꾸역꾸역 들어가는 이 모습들을 확인이 되었을 때 뭔가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역배열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량 터지면서 거기다가 어떤 뉴스 재료까지 동반이 되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꾸역꾸역 올라오는 모습들 좋죠. 뭐 말씀드린 김에 바로 DPC는 이어가 보면 최근 방송에서 가장 좀 제가 핫하게 다뤄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 제가 좀 많이 밀어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DPC는 이때 당시에 재료가 워낙 많고 아마 정고점까지는 트라이를 하러 갈 가능성이 있다.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 역배열 구간에서 쌓인 매물들을 좀 차근차근 소화해가는 과정으로 보여졌고, 여기서 동남아의 우월하고 불리우는 그랩 상장 이슈가 재료로 더해지면서 아마 좀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번 방송에서 언급 이때쯤 드렸었는데 거의 제가 말한 것대로 좀 갔죠. 그래서 지금은 요 매물대인 2만원을 돌파 후에 안착을 해가는 과정 안에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DPC가 가지고 있는 뉴스 자체가 워낙 괜찮습니다. 워낙 괜찮고 지금 자회사인 스틱 인베스트먼트와의 뭐 합병 뉴스도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스틱에서 투자한 그랩 이 미국에 이제 상장을 또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어찌됐건 재료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예전에 이제 쿠팡처럼 실제로 상장이 임박하기 전까지 해서 흐름을 조금 더 핫하게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PC는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매매할 종목 중에 하나로 관심 종목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좀 테마 이야기를 좀 못 드렸는데 3월 뭐 한 말부터 3월 중순이나 중순 말부터 해가지고 지금 4월 뭐 초까지 이어져 오는 약간 그 두나무 그 다음에 뭐 창투사 뭐 윤석열 뭐 최근에는 뭐 이재명 정치 관련주까지 해서요. 굉장히 테마적으로는 화랑장세였습니다. 또 이런 장에 뭐 이제 저희 리딩방도 뭐 이제 섹터 종목들 비중보다는 테마주를 매매하는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수익률도 꽤 괜찮았고요. 근데 이제 저번 주 한 목요일 금요일부터서 해가지고 약간 좀 테마주가 한풀 약간 그 이제 강도가 한풀 좀 죽어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죠. 윤석열 관련주도 좀 너무 과열권에 들어섰기 때문에 지금 약간 조정 구간에 있고 뭐 이재명 관련주들도 뭐 잘 가고 있긴 하지만 윤석열 관련주 때만큼 뭔가 좀 그렇게 강도가 세다는 느낌은 또 안 들고요. 두나무 혹은 이제 나스닥 상장 관련주들도 약간 이제 과열권에 들어서면서 뭐 이제 하나투자증권 우선주만 굉장히 뭐 급등을 하고 있는데 약간 이제 과열권에 들어서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엄청 강했던 이 테마들이 지금 대부분 좀 그 열을 식히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도 사실상 제가 뭐 방송은 해야 되는데 딱히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짚어드릴 테마도 없고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전달을 해드려야 되나 사실은 고민도 좀 했던 부분이 있을 만큼 굉장히 좀 테마 장세로 치면 소강 상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치 관련주들도 윤석열 관련주들 지금 대부분이 뭐 조정 구간 안에 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테마와 이재명 테마는 약간 시속 게임 하듯이 이재명 테마가 강하면 윤석열이 좀 약하고 윤석열이 또 반등이 나오면 이재명이 좀 약하고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오늘은 뭐 이재명 관련주들 중에 신규 이거 보시면 그러니까 윤석열 관련주 때랑 약간 좀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윤석열 관련주에서 약간 구 윤석열 관련주가 서현, 뭐 덕성, 서현이와 뭐 서현 탑메탈 이런 종목이었다면 이재명 관련주의 구 이재명 관련주라고 하면은 뭐 에이텍 TN, 뭐 에이텍, 뭐 형지 IC, 형지 엘리트 뭐 이런 종목들 또 뭐 동신건설이나 뭐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윤석열 관련주에서 뭔가 좀 신 윤석열 관련주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뭐 애니능률, 원익큐무, 뭐 승일, 웅진, 깨끗한 나라 이거 너무 많아서 다 다뤄드리기도 좀 힘듭니다. 뭐 휘닉스 소재, 노르페인트 얘네는 조금 이제 약했죠. 최근에는 뭐 크라운제가 뭐 이런 종목들 이 이제 신윤석열 관련주라고 하면은 이재명 테마의 뭐 이재명 테마는 최근에 가장 강한 뭐 CS나 GL팜텍, 뭐 일성건설, 시공테크 뭐 이런 종목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흐름이 비슷하게 가죠. 윤석열 테마주가 흘러갔던 흐름대로 이재명 테마주도 약간 비슷하게 좀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저도 뭐 구신 가릴 거 없이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텍 TN 에이텍도 추가 상승이 나오기 전에 어떤 그 숨고르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동신건설도 굉장히 좀 뭐 괜찮죠, 나쁘지 않다, 매매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이재명 관련주도 뭔가 이제 약간 뭐 조금 더 뉴스가 좀 동반이 되면서 그 윤석열 관련주들이 뭐 정말 이렇게 과열권에 들어왔을 때 양상처럼 막 우후죽순 정말 관련주도 쏟아지면서 한번 그럴 타이밍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하나 이제 제가 언급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일단 오늘 우리 조명이 상한가를 갔던 모습도 그렇고, 저번 주에서 이제 주택 건설 관련주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들도 그렇고, 제가 한 2, 3주 전인가요? 윤석열 관련주들 한참 과열 구간에서 핫할 때, 제가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어떤 거냐면, 정치 테마 중에 이제 인맥 관련주에서 정책 관련주들로 어떤 그 정치 테마주 안에서의 변곡점이 생기는 때가 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좀 체크하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런 시점이 조금씩 다가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 조명을 보면서도 좀 강하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인맥 관련주들도 지금 돌려보시면 거의 다 막 기본 뭐 막 3배, 5배, 뭐 10배까지 오른 종목이 있는지는 제가 디테일하게는 뭐 안 봐봐서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제 뭐 한 7배 오른 종목이 조금 더 오르면 이제 10배 가는 거니까, 인맥 관련주는 어느 정도 끝물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책 관련주로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 정책 관련주 중에 어떤 부분을 내가 눈여겨봐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당이 이제 민심을 잃은 최대의 원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이 결국은 부동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다가 이제 뭐 LH 문제도 좀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될까? 도화선 트리거로 작용을 했던 것 같고, 물론 이제 뭐 코로나도 있고 하겠지만 결국은 저는 이 문제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야당 쪽에서 어떤 정책을 펼 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 현재도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주택 뭐 건설 관련 이제 정책이 쏟아져 나올 때마다 그런 것들로 이제 어떤 종목들이 좀 엮이고 좀 준비들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일단은 좀 보고 있고요. 이미 뭐 이제 오른 애들은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뭐 벽산이랄지 뭐 일성건설도 그렇고, 뭐 조금 그래도 아직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들은 뭐 하츠나 뭐 NX 같은 NX는 이제 일전에 이미 한번 좀 많이 올라 버렸었죠. 그러니까 인맥주들이 막 핫할 때 얘는 이미 뭔가 이제 그 정체주 느낌으로 시세를 한번 냈는데, 뭐 충분히 지금의 분위기라면 더 뭐 예를 들어 인맥주도 보통 보면은 뭐 한 5배, 10배씩 오르잖아요. 얘도 이제 정책 관련주들도 흐름을 가져가면서 충분히 막 5배, 10배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뭐 이제 가구 관련주들들, 뭐 이제 시멘트 관련주들 돌려보시면 뭔가 뭔가 좀 하나의 오랜 저항대 혹은 매물대를 뚫어내면 시세가 굉장히 편하게 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종목의 차트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저도 이제 고려 시멘트를 조금 이제 보고 있는데, 얘도 굉장히 오랫동안 가져왔던 저항대 구간을 만약에 이번에 이제 뚫어낸다고 하면 이 위로는 또 매물이 확 열려버리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야 이거는 진짜 뭐 누구도 처음에 보혜양조가 여기서 이제 꿈틀대고 있을 때 유시민의 어떤 뭐 등판론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이 있을까 싶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뭐 다 안 찾아봐서 모르겠지만 이거는 제 진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보혜양조가 꿈틀대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납득 가능하다라고, 납득이란 표현보다는 이해 가능하다. 왜냐면 유시민 씨 스스로 뭐 정치를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말은 안 하고 있어도 대중의 원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살아나면 주식은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보혜양조 지금 움직이는 거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때 유시민 씨에 대한 어떤 대중의 니즈가 반영이 되어지면 얘도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렇게 한번 방송에서 언급드렸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라고 댓글도 막 달렸었어요. 근데 갔습니다. 뭐 이제 공략을 하지는 못했지만, 근데 보혜양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어떤 밑에 구간에서 오랫동안 좀 이렇게 바닥 다지고 준비가 된 어떤 과정의 모습들이랄지,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서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구간에서는 그 어떤 종목들보다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뭐냐면, 가격이 부담이 없는 구간에서 이제 상승 초입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종목들 있죠. 저는 그런 종목들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유심히 지금으로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양조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에서 정배열을 너무나도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놓고 상승 초입의 어떤 준비 구간으로 보여진다는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최근에 창투사 관련주들, 뭐 이제 그러니까 두나무 상장, 뭐 이제 뭐 창투사 관련주들은 조금 이제 그 과열되는 분위기가 살짝 식고 있죠. 이제 하나투자증권 우선주만, 요것도 이제 제가 옛날에 대부분의 이런 급등하는 종목들은 거래 정지 나오고 나서 2거래일 진짜 많이 걸려봐야 한 3거래일 안에는 단기적으로 고점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하나투자증권 우선주 요때 방송에서는 우선주는 이야기가 다르다. 조금 예외 상황이 많습니다. 우선주는 뭐 진짜 맘만 먹고 올리면은 정말 정말 미친놈처럼 올려버릴 수 있는 거라서, 이런 애들은 뭐 거래 대금도 막 엄청 그렇게 실리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주는 예외 상황이라서요. 뭐 얘네는 어떤 패턴 이런 거 잘 없어요. 진짜 뭐 지들 맘대로 올라갔다가 지들 맘대로 내려 꽂아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기에는 상당히 조금, 한 뭐 두 번 정도의 공략 타이밍 정도, 이제 고점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첫 투매 나올 때, 뭐 이제 이평선상으로 한 3일선 부근에서 한 번 정도 투매 잡고, 이런 애들은 첫 투매 나오면은 기본 아마 10에서 20% 사이의 반등은 시원하게 나올 거거든요. 그거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뭐 5일선 정도, 뭐 2일차에 5일선 투매 한번 잡아보고, 그 다음으로는 요 기준선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투매 쭉 시원하게 나오면 기준선에서 한번 잡아보고, 이런 식으로 그냥 이제는 순차적으로 반등을 노리는 매매 정도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SBI 인베스트먼트가 오늘 홀로 좀 강했고요. 야놀자가 동남아에 진출한다는 이슈가 있었고 실적도 기대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또다시 상한가 가는 모습. SBI 인베스트먼트도 공략을 하기에는 뭐 나무랄 데가 없는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히토류 관련주들은 뭐 제가 조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흐름이 한번 반등 정도는 나왔어요. 해인이랑 동국 RNS 같은 경우는 제가 요때부터 계속 뉴스가 나오길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뉴스가
나오기는 했는데 이제 중국의 히토류 최대 생산지에서 뭐 생산을 중단한다. 뭐 그런 정도 뉴스였는데 약간 좀 이제 예전부터 좀 반복되는 느낌이 있는 뉴스라서 뭐 막 이렇게 초급등을 한다거나 그럴 만한 또 뉴스는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날 이제 어느 정도 상승 나오고 또다시 추세가 꺾이지 않고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고, 지금으로서는 동국 RNS가 가장 좀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해인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얘도 보시면 요렇게 박스권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죠. 하단 구간에서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 이러다가 결국은 정말 찐 뉴스, 미중 간에 뭔가 좀 시장을 달굴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좀 지금보다 강도가 센 뉴스가 나오면 그때 아마 계속 이제 뻐기고 있다가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아까 그 히토류 생산 중단 뉴스 나왔을 때가 9일이었던가요? 그때는 유니온이 제일 강했었어요. 근데 보시면 유니온도 심상치 않죠. 이 가격대 10,000원 이라는 가격대를 지금 여기서 한번 지지고 볶았고, 이번에도 계속해서 맞고 떨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식으로 채워가다가 뉴스 나오면서 빵! 이런 모습을 지금 만들려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제가 좀 듭니다. 그래서 히토류 관련주들도 긍정적으로 좀 관심 종목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얘네랑 비슷한 뭐 테마의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비트코인이 이제 최근에 조금 조정받았다가 다시 아마 조정받고 저는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비덴트나 뭐 위지트 같은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뭐 8천만 원을 돌파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시세가 또 한번 날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비덴트도 심상치 않다라고 저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저항대 만들어 놓고 여기서도 요 넘겨놓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흐름은 이런 식으로 요렇게 좀 더 쉽게 보면 요런 식으로 흐름 가져가고 있죠. 요렇게 상승하락 상승하락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다가 언젠가 비트코인 가격 예를 들어 뭐 한 진짜 1억을 찍으러 간다거나, 혹은 뭐 이제 빗썸 인수 관련 뉴스로 뭔가 좀 나와주게 되면 얘는 아마 본격적인 시세가 한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해서 좀 맞춰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